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매일같이 명승부가 쏟아지고 있는 이번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서아시아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이 펼쳐졌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새로운 전술 시도, 조규성 선수의 극장 동점골, 그리고 조현우 골키퍼의 신들린 페널티킥 선방까지 거짓말 같았던 승부, 주요 장면을 통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1대1 무승부 이후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 4대2 승리로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양팀의 슈팅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22개의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 8개로 14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 슈팅에 그쳤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도하고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볼 점유율도 우리가 57.5% 그리고 상대가 3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했지만 조금은 불운했던 선제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정말 끝없는 도전과 노력과 또 끈기, 집념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수많은 불운과 상대 골키퍼의 선방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승부차기 결과를 통해 가져왔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은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 첫 토너먼트 경기에서 조별리그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수정한 전술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조별리그에서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왔던 조규성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는데 가장 주목할 점은 그렇게 빠진 조규성 선수의 자리를 수비수로 채웠다는 겁니다. 3백을 처음으로 가동했는데 부임 후 첫 시도였거든요. 김민재 선수를 3백의 중심으로 두고 왼쪽에는 노련하게 베테랑으로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김영권 선수를 배치했고 오른쪽에 정승현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좌우 윙백으로 서령우와 김태환,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황인범과 이재성을 배치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로 인해 헐거워질 수 있는 중앙 지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톱의 왼쪽에는 많이 뛰면서 압박할 수 있는 정우영,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배치됐습니다. 포메이션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3-4-2-1로 볼 수 있고 사우디 역시 3-5-2 대형, 3백의 이제 수비 대형을 취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가 알 도사리와 알 셰흐리의 투톱을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그에 대해 숫자적으로 3백으로 대응을 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별리그에 드러냈던 수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3백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원을 생략하지만 빠른 전방 압박과 또 전방 압박이 통과됐을 때 빠르게 수비로 내려와서 로우 블록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형태의 축구로 실질점으로는 5-2-3 대형을 썼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는 우리의 좌우 윙백이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5백을 형성하고 이재성, 황인범 2명이 허리를 맞고 앞서 말씀드린 정우영, 손흥민, 이강인이 최전방에 섰는데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윙백도 올라가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상대의 공격 시발점을 차단하다가 이게 무산되면 신속하게 압박을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상대의 이제 공간을 주지 않는 하프 스페이스나 3자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잘 가져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우기 위했던 그런 전반전에 실리적인 축구 운영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전에 한 15분 가까이는 거의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올라가다가 뺏기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헌납했거든요. 실제로 전반 13분 이날 경기의 첫 번째 슈팅은 사우디 미드필더 알 하이바리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허무하게 허공으로 빗나갈 정도로 무력했던 사우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 사우디의 공격이 가장 조금 무기력했던 게 이번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전반 20분 서령호 선수의 압박을 통해서 사우디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나서 정우영 선수가 황희범 선수에게 밀어준 공을 황희범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그대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배치해서 신속한 속공으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패스가 조금은 사이드로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게다가 상대 역시 빠르게 수비를 따라 내려왔고 3백을 가동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커팅하면서 슈팅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쉽게도 수비에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6분에도 오른쪽 윙백인 김태환 선수가 또 배우로 빠져들던 손흥민 선수를 보고 로빙 스루 패스를 잘 때려줬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공이 조금 길어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정확하게 키핑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아쉽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역시 중원에 2명의 숫자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와 중원 싸움과 압박 상황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전반 29분에 이재성 선수가 상대의 압박에 공을 빼앗긴 이후 황희문 선수가 이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던지면서 태클을 시도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벗겨냈던 알 도사리의 패스를 받아서 알 셰흐리가 문전 우측까지 돌파해서 슈팅을 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각도를 잘 막아내고 제어하면서 이 슈팅이 빗나가도록 유도를 했고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3백 수비가 우리가 가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침투하는 선수들도 잘 커버하면서 이전 조별리그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수비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반 41분에 우리가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너질 뻔했는데요. 코너킥에서 니어포스트로 달려든 알 셰흐리의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고 재차 이어졌던 수비수 라자미의 헤더 슈팅이 또 한 번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우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재차 이어졌던 알 도사리의 헤더 슈팅도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였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전반이 끝나기 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2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던 정우영 선수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터치를 한 것이 빗맞으면서 제대로 슈팅도 안 됐고 패스도 안 됐거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서령호 선수가 인퍼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코스를 확보했고 그런 위치에 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밀어주기만 했다라면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즉 우리가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조별리그에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런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면 우리가 49%의 볼 점유율로 사우디에 근소하게 밀렸고 또 슈팅 숫자도 5대4로 사우디가 하나가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우리가 2개로 더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좀 팽팽한 경기였고 무엇보다 우리의 유효 슈팅 2개는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또 상대의 슈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2차례 골대를 강타한 장면이 있었지만 세트피스 한 장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제외하면 사우디가 전반전에는 거의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 막판부터 만치니 감독이 선수 교체를 위한 그 선수 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사우디가 투톱 중에 한 명인 알 셰흐리를 빼고 키가 크고 젊고 빠른 선수죠. 라디프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 투입이 곧바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47분에 왼쪽 윙백인 알 브라이크가 대각선으로 찔러 넣은 패스를 공격수인 알 도사리가 키핑하려고 한 것이 튀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혜정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했을 때 알 도사리가 긴장하고 약간 당황하면서 공 터치에 실패를 했는데 그 공이 하필이면 뒤로 흘렀고 그 사이에 뒤로 빠져들어갔던 라디프가 그 공을 받아서 골키퍼 조현우 선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구석으로 잘 꽂아 넣으면서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조현우 선수도 빨리 나왔다면 각도를 좁힐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장면이었거든요. 이 실점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은 빠르게 선수 교체를 가져갔는데요. 54분에 왼쪽 공격수 정우영 선수를 빼고 조금 더 파괴력을 갖고 있고 득점력을 갖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세 속에서도 사우디가 이제는 선제골을 넣고 내려서고 시간도 지연하고 1대0으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62분에는 알 브라이크의 크로스 패스를 우리 수비가 차단한 이후 알 하이바리의 중거리 슈팅이 나오는 등 상대는 이제 간헐적인 역습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는데 65분에 다소 지쳐 보였던 이재성 선수와 센터백 정승현 선수를 빼고 장신 공격수 조규성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박용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애초 우리의 플랜 A였던 4-4-2 대형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68분 우리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잘린 공을 사우디가 빠른 역습으로 가져갔고 알 도사리의 패스를 받은 라디프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 슈팅이 들어가서 2대0이 됐다면 우리의 추격 의지가 조금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72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세르 알 도사리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 에이드 알 무알라드를 투입하면서 지키기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는 조금 내려서는 가운데 역습을 계속해서 때렸거든요. 78분에도 라디프가 뒷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상대의 롱패스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이 상황에서 조현우 선수가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정규 시간 막판 10여 분 정도를 앞둔 상태에서는 우리의 총공세가 이어졌고 사우디 선수들이 우리의 총공세에 밀려서 많이 지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상대의 핵심 공격수인 알 도사리 그리고 상대의 핵심 왼쪽 윙백인 알 브라이크가 교체 아웃되고 가리브와 카데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교체 속에 사우디의 공격 퀄리티가 크게 떨어졌고 반대로 우리의 기세가 점점 올랐습니다.
후반 막판 82분에 황인범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아쉽게 빗나갔고, 85분에는 공격 지역까지 올라온 김영화 선수의 스루 패스를 서령호 선수가 받은 이후에 뒷공간으로 침투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거든요. 여기서 황희찬 선수의 컵백을 황인범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86분에는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조경 선수가 정확하면서 흘려준 공을 황희범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를 통과한 슈팅이 상대 수비수 알 블라이히의 골라인 앞에서의 수비에 막혔고요. 곧바로 이어진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수비 한 명까지 제치고 때린 슈팅도 골대 앞에서 상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87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왼발 크로스를 서령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후반 추가 시간이 10분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 3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마침내 강렬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또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공격 속에 추가 시간 4분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박용호 선수가 헤더로 가져가는 것조차도 골키퍼가 막아냈거든요. 이러한 와중 속에 추가 시간 6분에는 서령호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황희찬 선수에게 내줬고, 황희찬 선수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연결한 슈팅이 골키퍼를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왼발 크로스를 김태환 선수가 반대편으로 크게 연결해 준 것, 서령호 선수가 침착하게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조규성 선수에게 헤더 패스를 줬고, 이 헤더 패스를 통해서 상대 골키퍼가 벗겨지면서 빈 골문에 상대의 견제 속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깔끔하게 헤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극장 동점골을 터뜨리고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는데요. 후반전은 완전히 우리가 압도했죠. 71%의 볼 점유율과 슈팅 숫자 11개, 그리고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했고 골대 강타의 아쉬움까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후반전을 지도했던 우리가 연장전 들어가서도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연장 전반이었죠. 96분에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가 날카롭게 문전으로 침투됐는데 박용호의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98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딩으로 가져갔는데 이 헤더 슈팅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맡겼고요. 103분에는 서령호 선수의 이제 패스를 받은 이강인의 크로스를 황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친 황인범 선수가 104분에 빠지고 홍현석 선수가 들어갔고, 연장 후반전에는 사우디가 알 하이바리를 빼고 알 살룰리를 투입했는데요. 여전히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06분에는 황희찬 선수의 전방 압박이 성공한 이후 조규성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지만 빗나갔고요. 108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침투가 골키퍼를 이제 제쳐내는 데 성공했어요. 골키퍼가 자리를 비워서 골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때리지 않고 수비가 앞을 좀 막고 있으니까 홍현석 선수에게 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홍현석 선수도 각이 없다 보니까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이 패스가 부정확했고, 또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려고 할 때 조규성 선수가 그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5분에는 김영권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컵백을 이강인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또 제쳐내고 구석으로 날카로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116분 아마도 승부차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지친 김민재 선수를 빼주고 박진섭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3분 우리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서령호 선수의 슈팅을 상대 수비가 손으로 막은 것 같았는데 이게 핸드볼 선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사우디의 역습으로 이어졌고, 사우디의 역습 상황에서 라디프의 슈팅이 있었지만 조현우 선수가 선방하면서 결국에는 8강 진출팀을 승부차기를 통해 가리게 됐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시킨 가운데 사우디의 3번 키커인 알 나지의 슈팅을 조현우 선수가 선방한 것에 이어 조현우 선수가 사우디의 4번 키커인 알 가리부의 슈팅까지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연달아 세이브를 펼쳤고요. 연달아 실축한 이후 만치니 감독은 사실 한국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사우디에게도 있었는데 이미 포기했다는 듯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그대로 경기장을 떠났고요. 황희찬 선수가 4번 키커로 나서서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으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8강 상대는 호주로 결정이 됐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월 3일 0시 30분, 그러니까 2월 2일 금요일 밤 12시에 열릴 경기를 통해서 호주와 경기를 통해 2015년 결승전에 좀 아픔을 만회하고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열렸습니다. 한별 16강전에 두 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30분 일본과 바레인의 경기,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가 자정 넘어 새벽 1시에 열리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64년 만에 우승 도전, 정말 드라마틱한 16강 승부가 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